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 대기업 들어가라였어요.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오래 다니는 게 최고라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늘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심지어 저희 조부모님도 제가 현대차 그룹에 입사했다고 말씀드렸을 때 이제 평생 직장 잡았네 라고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한 회사에 너무 오래 다니는 게 오히려 나한테는 독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요. 저는 현대차, SK그룹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10년차 인사팀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몇 번의 이직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딱 하나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는데요. 요즘은 한 직장에서 오래 머무르는 게 꼭 좋은 선택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이 안정이 어느 순간 정체로 바뀌더라고요. 한 회사에 오래 다니다 보면 그 회사만의 방식에 내가 자연스럽게 최적화가 돼요. 이게 사실 편하고 안정적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새로운 걸 배우는 속도가 느려지고 익숙한 일만 반복하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회사가 계속 성장하는 곳이라면 내가 굳이 이직을 하지 않더라도 그 안에서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요즘 트렌드가 한 분야만 파는 전문가보다는 여러 영역을 이해하고 이를 일로 연결할 수 있는 제너럴리스트를 더 선호하는 분위기거든요. 왜냐면 한 가지만 잘하면 이 시야가 좁아질 수밖에 없고 실제 일은 우리가 여러 부서와 이슈가 얽혀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성장하는 회사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처음 맡았던 일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그걸 맡아볼 기회도 자연스럽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 입사했었을 때 속해 있던 팀은 시간이 갈수록 그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보통은 입사하면 쉬운 업무부터 시작해서 연차가 쌓일수록 더 전문적인 아이템을 맡게 되잖아요. 근데 그 팀이 정체돼 있으니까 제가 대리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사원 때 하던 업무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더라고요. 솔직히 이런 상황이 한편으로는 마음이 굉장히 편할 수도 있어요. 몇 년간 같은 일을 반복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일의 양이 예측이 되고 이 시간과 업무량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배울 게 줄어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편한데 이게 진짜 맞나? 반대로 다른 분야에서 새로운 역할을 계속해서 맡고 그 업무가 확장되는 동기들을 보면서 마냥 마음이 편치가 않더라고요. 결국 이런 안정이라는 건 어느 순간부터는 내 성장의 속도를 늦추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회사는 결국 비용을 통제한다는 거예요. 이번엔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려보면요. 한 회사에 오래 다니다 보면 연차가 쌓이고 자연스럽게 연봉도 오르잖아요. 근데 이거를 회사 입장에서 보면 조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회사는 처음에 신입사원을 뽑을 때 생각보다 더 많은 비용을 투입하게 돼요. 신입사원에게 나가는 급여뿐만이 아니라 교육시키는 비용, 그리고 어느 정도 역량을 발휘하기 전까지 이런 과정에서 생기는 부수적인 비용까지 다 포함이 되거든요. 결국 돈을 써서 이 사람을 키우고 그 사람이 성장해서 회사에 기여하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신입사원이 연차가 계속 쌓여서 40대가 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회사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확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비용 관리 차원에서 급여에 상한선을 주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연봉을 더 올려주기보다 이 비용 대비 만족도가 높은 방식으로 이 직원들을 관리하려고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복리후생입니다. 이 복리후생이라는 건 돈이 크게 추가로 들지 않으면서 체감 만족도가 높은 이 복리후생을 늘리면서 직원 만족도는 올리고 전체 비용은 통제하려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열심히 하면 계속 급여가 오른다가 아니라 여기서부터는 구조적으로 더 오를 수가 없구나 라는 현실적인 벽을 체감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런 적절한 시점에 이직을 하게 되면 새로운 회사에서는 더 높은 연봉을 제시하면서 본인의 시장 가치도 인정받을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거죠. 물론 너무 잦은 이직은 마이너스가 될 수 있지만 내가 타이밍만 잘 잡는다면 내 연봉과 커리어 모두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이 기회라는 게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밖으로 눈을 돌릴 때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사실 요즘 직장인들은 한 직장에서만 평생 다닐 수 없는 시대잖아요. 그렇다면 결국 내가 해야 되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나 스스로를 홍보하고 누군가에게 나를 어필하는 거죠. 이 기회라는 건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절대 찾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 있어요. 나 이런 일을 해왔고 저 이런 걸 잘해요. 이걸 지속적으로 알려야 누군가가 이걸 듣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이건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경력 기술서를 꾸준히 업데이트를 하고요. 링크드인이나 리멤버 같은 플랫폼에 이력서도 계속해서 최신화를 해두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헤드헌터한테 연락이 오면 그때 가서 이 기회를 잡을지 말지를 선택하면 되는 거죠. 기회는 미리 만들어 두고 연락이 왔었을 때 선택하는 게 훨씬 유리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요즘은 AI를 활용해서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의 퀄리티는 누구나 다 올라갔다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이 사람 글을 잘 썼다가 차이가 났었는데 요즘은 솔직히 이력서만 놓고 보면 변별력이 거의 없다고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 직접 만나서 질문하고 반응을 보고 평가하는 면접입니다. 결국 승부는 이 면접에서 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실제 면접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첫 면접이라서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막막하신 분도 있을 거고, 이직하려고 면접은 계속 보는데 자꾸 떨어지는 분도 있을 거고요. 내가 오랜만에 면접을 보는데 요즘 면접 방식이 바뀌어서 감이 안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을 위해 저는 단순히 말 잘하는 법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경력과 강점을 면접관이 이해하는 구조로 정리하고, 특히 자주 막히는 질문들 있잖아요. 이직 사유, 본인의 성과, 약점, 갈등 사례, 이 모든 상황별로의 답변 프레임까지 완성해드리는 방식으로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저는 현재도 현직에서 10년차 인사팀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현대차, SK그룹에 일하면서 다양한 면접 경험을 쌓았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최소 3,000명 이상 면접을 보면서 축적한 노하우도 있습니다. 제 컨설팅 안내는 고정 댓글에 남겨둘게요. 지금 바로 고정 댓글 클릭하셔서 상세 내용 확인하시고 간단한 사전 질문지만 작성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 상황에 맞는 준비 방향을 먼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10년 넘게 인사팀에서 겪은 제 경험과 이직 스토리, 그리고 면접에서 실제로 통하는 답변 구조까지 계속해서 나눠드릴 테니까 기대해주세요.